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혁명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에 관한 모든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근경색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순위를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영양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견디는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이나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급성 사망,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합니다. 정신신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잠을 자다가 밤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종합검진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근경색의 원인이 실제로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 마그네슘이 소진되는데 일반 근육보다 20배 이상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심장 근육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박동 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체내 호르몬 분비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혈압의 증가를 일으키고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며 생식 기능 및 성적 욕구를 억제하고 식욕 저하, 신진대사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된 호르몬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세로토닌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의외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할 경우에 ACTH와 코르티솔 농도가 더불어 증가하여 오히려 근심 걱정이 가중됩니다. 심리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굳거나 간질 발작, 유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의 어원은 세럼, 즉 혈장에서 발견된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세로토닌이 지나치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박동 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국내에서는 홍강희 교수와 정도원 교수가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서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한 상위 12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1위는 자식이 사망했을 때,
2위는 배우자 사망, 3위는 부모 사망, 4위는 이혼, 5위는 형제 자매 사망했을 때, 6위는 배우자의 외도, 7위 별거 후 재결합, 8위 부모 이혼 재혼, 9위는 별거, 10위는 해고나 파면, 11위는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는 결혼입니다. 놀랍게도 배우자의 이혼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죽음과도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나름의 변명이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화병이 생겨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12위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와 관련이 된 것이고 1위에서 6위까지는 관계의 단절 또는 헤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3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절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순위입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암에 걸린 쥐로 실험한 결과 작은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심장 박동이나 혈액순환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냥을 하면서 쫓고 살아온 인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메커니즘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해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이나 영양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녹색 채소는 도파민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나 배추 같은 이러한 녹색 채소는 도파민을 형성하는데 도파민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거스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풍부하고 엽산 부족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엽산은 우울증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는 연어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반대하는 작용을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캡사이신입니다. 고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이부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뇌를 흥분시켜서 엔돌핀을 생성하는 데 자극을 합니다. 4.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풍부한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비타민C. 비타민C는 아드레날린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비타민 6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이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7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웃음이 명약입니다.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는 웃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운동입니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 이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또는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관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10가지 정도를 잘 활용하여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